제 포도 영상을 올렸더니 시청자 한 분이 그거 포도 맞나요? 라는 댓글을 다셨군요. 네, 전문 포도원은 하우스 속에서 자라지만 우리 텃밭 포도는 고란니를 막는 경계 목적이 첫 번째이고 포도를 따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전문 농가가 아니고 보통 가정에서 재배하는 포도는 저처럼 이런 역할을 하면서 포도 따는 것은 이등병인 것도 많을 것입니다. 물론 포도 따먹기만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도 많겠지만 이것도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목적과 그냥 자가 소비 목적의 포도 재배 방법은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포도 같은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배추를 길러도 한꺼번에 결구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결구되면 이용하기가 더 낫죠. 그래서 이 영상의 주제를 텃밭 포도로 하고 또 거기에 맞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포도 관련 영상을 보면 대부분 전문 농가에서 올리는 것이어서 텃밭 농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밭 경계면에서 고란니를 지켜주면서 포도도 다뤄주는 우리 포도. 여기는 겨울이 추워 추위에 강한 미국계 포도 캠벨루리 뿌립니다. 혹시나 우리처럼 포도 가꾸기 어려운 지역에서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찾는다면 캠벨루리가 가장 강합니다. 장소가 좁다 보니 포도 신초 줄기가 넓게 펼칠 장소가 없어 말아 올려 재배했더니 늘 꽃들이 현상으로 알이 꽉꽉 박힌 포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개와 결실철에만 이렇게 순을 옆으로 눕혀뜨렸더니 결실이 몰라보기 좋더군요. 그전엔 이건 고쳐보지 않고 좋다는 비로 다 쳐보아도 역시 기본이 제일 중요하더군요. 원래는 알이 그래도 잘 박혀 알 속히 할 거리가 있어 좋습니다. 알은 왜 속느냐? 알이 지나치게 빽빽하게 박혀있으면 그놈들 간에도 경쟁이 있습니다. 안에 든 놈은 커질 자리가 없으니 결국 안에서 터지면 지저분해지고 봉지 싸기 전부터 알 크기 차이가 크면 큰 놈은 더 커지고 작은 놈은 커지지 못하여 크기 차이가 심해집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집니다. 식물은 냉목할 정도로 철저합니다. 커지는 놈에게는 양분을 몰아주고 작은 놈은 양분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도 알 속기 방법의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안 속에 박혀 자랄 자리가 없는 것은 커져서 터지기 전에 제거합니다. 포도 송이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안에 박힌 알맹이는 뽑아냅니다. 반대로 바깥에 별로 튀어나온 놈도 제거 대상입니다. 이놈은 지 혼자 굵어져서 다른 놈에게도 방해되고 포도송이도 예쁘지 않죠. 텃밭 포도 알 속기가 전문 농가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안에 든 알맹이는 빼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직 다 굵어지기 전에 알맹이가 빽빽하게 박힌 것은 사이 작은 것이나 너무 큰 것을 빼내어 앞으로 알이 굵어지면 꽉 차도록 합니다. 포도송이가 휘어진 것은 밟지 않을 포도는 크게 손가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바른 모양을 만들려면 휘어진 등 쪽 알을 살짝 섞어주고 송이 전체를 주무릅니다. 알이 제대로 박히지 못하였더라도 여기 다른 것은 목걸이 구슬만 한데 겨우 은단 알처럼 작은 알맹이는 다 제거합니다. 이건 그대로 둬도 도대어 떨어질 놈이지만 봉지 속이 지저분해지니 일찍이 제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병이나 벌레가 생길 수도 있으니 말끔히 따냅니다. 앞에서 식물을 될 놈에게만 양분을 공급하고 안 될 놈에게는 양분을 끊는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굵어지지 않습니다. 은단보다는 크더라도 송이 전체보다 별로 작은 알은 빼냅니다. 물론 그 반대 알이 별로 큰 놈도 빼냅니다. 앞에 부익부 빈익분 현상이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텃밭 포도는 지금 얘기한 것만 생각하여 알 속기를 하면 되지만 속는 사람의 의도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이 정도이면 그대로 봉지 싸기를 해도 되지만 여기 튀어나온 알 제거하면 모양은 더 예쁩니다. 또 이 때문에 안에 든 알맹이가 방해를 받으니 제거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도 좋습니다. 포도 송이가 올라오는 것을 유심히 보면 벙어리 장갑처럼 생겼습니다. 보통은 엄지손에 속하는 육손을 제거하는데 일찍 알이 굵어지라고 개화 전에 제거합니다. 포도 송이가 일제히 나와서 개화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포도 봉지에 쌀 때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봉지가 비좁지 않을 정도이면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때문에 다른 포도알이 크지 않거나 맛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농가처럼 뽀대 있는 송이를 원하면 제거합니다. 우리는 개화 전에 제거하고 봉지 쌀 때 남아있는 것은 포도송이 크기를 보고 결정합니다. 상품으로 재배하는 포도는 송이 크기와 무게가 비슷해야 하므로 적정 알수를 생각하며 알수기를 합니다만 텃밭포도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 농가는 모양을 다듬는다고 송이 위쪽 어깨가 튀어나온 것은 제거하여 다듬지만 텃밭포도는 송이가 아주 커서 봉지가 찢어질 정도가 아니면 굳이 다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팔 것 없는 포도이지만 지나치게 모양이 비뚤거나 튀어나온 것은 다듬고 외따로 떨어진 놈이나 보기 흉한 것은 다듬어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다 굵어지지 않은 포도가 다 굵어졌을 때를 생각하여 복잡한 것은 떼어주는데 앞 얘기처럼 안에 든 날, 별로 튀어나온 날, 지나치게 작은 날, 반대로 먼저 굵고 있는 날, 외따로 떨어진 날은 제거합니다. 알속기를 마쳤으면 텃밭 포도라도 봉지를 싸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농약이 송이에 덜 묻죠. 포도봉지는 파라핀이 묻어있어 농약이 송이에 직접 묻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말벌 등 해충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포도가 익으면 이 포도향이 새나 말벌에게는 강한 유인제가 됩니다. 양봉장에 말벌 유인해서 잡는데 바로 이 포도 껍질 향을 이용해요 유인하더군요. 그렇다고 전혀 농약이 안 묻는 것은 아닙니다.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농약은 약간이나마 송이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과수봉지나 밑에 뚫어져 있어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과수봉지 중 포도봉지보다 싸기가 더 쉬운 건 없습니다. 과수봉지 싸기에서 복숭아만 열매가 달린 가지에 걸쳐 묶어주지만 사과배, 포도 등은 열매자루에 봉지에 달린 철심을 돌려 묶습니다. 여러 과일 중 열매자루가 가장 튼튼한 것이 포도송이 자루입니다. 다만 어떤 송이는 목이 짧아 싸매기가 어려운 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위에 묶어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싸맵니다. 봉지를 쌀 때 안쪽에 있는 것을 먼저 싸고 바깥쪽을 싸면 싸기가 더 쉽죠. 봉지 싸기가 어려운 포도 몇 개는 그대로 두면 장차 포도가 익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봉지 싸기를 다 마치니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우리는 밭 경계면에 그냥 고라니망만 두르지 않고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니 그래도 포도 맛을 볼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캠벌러리 외에는 겨울을 넘기지 못하여 머루포도나 그 흔한 샤인머스켓 재배를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